현오석 부총리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네덜란드와 독일이 다양한 고용 형태로 짧은 시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국내 500대 기업 총이익의 3분의 2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그룹 계열사 수는 500대 기업 중 20% 미만이지만 순이익은 전체 66.2%, 영업이익은 55.2%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내내 증가세를 보인 내국인의 해외카드 사용액이 올해 들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분기 중 해외카드 사용액은 24억 8,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3% 늘었지만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공간이 10가구당 넉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가구당 0.5대에서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은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5월 31일입니다. 또 공교롭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까지 붙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해야 될 텐데요.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0선을 탈원하면서 다시금 2000선을 잘 지켜내면서 다지는 국면인 듯 싶습니다. 오늘도 4.86포인트가 상승했고요. 2004.96포인트입니다. 장 초반에는 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 후반 막판으로 가면은 다시금 장 초반의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많이 사들이고 있죠. 외국인의 귀환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입니다. 1,359억 원을 샀고요. 기관이 좀 같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400억 가까이 사줬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6.3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80선을 내주고 574.8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수급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는 좀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을 잃은 걸까요?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돌아선 듯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끌고 오면서 오늘은 1,143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니까 0.6원 소폭 올랐습니다. 1,128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잘 올라주고 코스닥은 좀 조정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훈선 차장과 함께 일본 증시가 또다시 급락을 했죠. 일시 조정인지 본격적인 하락 국면인지 진단해보고요. 코스피 2000선 안착을 위한 숨고르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슈 진단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돌파하면서 매물을 소화할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6월 국내 시장에서 상승 랠리 여부에 주목하자라고 하는군요. 테마톡톡 LED 조명 관련주 하락, 조정 후 추세 상승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박영인 전문가의 다음 주를 노려라 버냉키 총재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발언에 주목하자. 그리고 22의 추가 부양 기대감에 따른 유럽계 자금의 유입 기대에 따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란, 또 일본 증시의 급락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숨가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조정이 그 폭이 좀 신경 써야 될 만한 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최훈선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본격적으로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하락,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은 아베노믹스의 실패 전조로 앞으로도 하락 국면이 쭉 이어질까요? 그에 대한 의견부터 들려주십시오. 지금 실패를 논할 시점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정책은 그 이전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의 정책과 같은데요. 한국에서 취했던 정책이 이제 적화육화라는 정책을 취했었고, 이건 이제 대기업의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수혜를 보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실패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동안 2012년도 3분기 이후부터 강하게 상승했는데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는 일본 증시의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실패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진단을 주셨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고요.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논란이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되는 듯합니다. 자, 이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큰데요. 어떤 전망을 내리십니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양적 완화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경우 양적 완화 우려가 지속됐습니다만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습니다만 미국 증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소외되면서 이러한 상승에 동반하지 못하는 흐름이 진행됐었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런 흐름이 진행 중인데 다음 주 말에 있는 미국의 노동지표, 그러니까 고용지표 관련해서 우려보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실업률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양적 완화에 대한 안도 랠리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환율을 볼 경우에 현재 달러 유로 환율의 흐름이 유로존이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달러와 대비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국내의 수급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 현재 5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에서 순매수로 반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6월에도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선징지수 편입에 따른 매수가 반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6월에도 긍정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 중이었던 EU 회원국들의 금융거래세 도입 조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떤 영향을 증시에 미칠지 그에 따른 분석을 들려주십시오. 유로존에서는 그동안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특히 이제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높은 투자은행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거래세의 도입 강도가 되겠는데요.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은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유로존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흐름을 보면 금융거래세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 브라질의 경우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직접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브라질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전후에서 일시적인 브라질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었고 환율 시장에서는 헤아라가 가치가 평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제 유로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파생상품 관련된 투자 자금이 위축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금융거래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에 따른 투자 수익을 회피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거래세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글로벌하게 투자의 성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즉 투자를 하는 주체가 파생상품 관련된 투자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역할이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에 사모펀드가 그 역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 경우도 사모펀드 규모가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M&A나 메자닌 이런 쪽의 투자가 더욱더 크게 증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자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오늘장의 마감 전략과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수급 여건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귀환으로 인해서 좋아졌습니다. 대신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000포인트 안착에 따른 그 숨고리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 후반, 다음 주 후반에 있는 그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파생 상품에서 보면은 푸콜레이셔 비율에서 콜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관련된 그 매도 압력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신 수급 여건 호전이 나타났고 6월에도 그런 기조가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2000포인트 안착이 확인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꼭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최운선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장세가 연출될지 궁금합니다. 에스프의 김형진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2000선 돌파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큰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하고 선물지수하고 종합지수하고 이 세 개의 추세대가 약간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를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선물지수는 오늘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200 지수는 오늘 돌파를 한 그런 상태고요. 종합지수는 아직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지수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기적인 추세 저항을 이제 벗어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기적 추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2012년 7월에 저점하고 또 그해 11월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지금 현재 지수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선을 올해 4월에 선물지수가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결국 선물하고 코스피 200 종합지수가 모두 다 약간씩 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나 종합지수로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간에 선물지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선물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근데 4월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회복을 계속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죠. 사실 한번 숫자를 세보면 한 6번 정도를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 오늘 돌파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좀 탄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중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또 시장의 투자 심리들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의 약간의 좀 상단에서는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종합지수로 보면 한 2010포인트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오늘 고점이 거기서 형성이 돼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야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오늘 단기 상승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위에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지수가 이제 종합지수가 제일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지수도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려면 202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한 저항이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2012년에 이 아랫단 쪽에 추세선을 긋는 그런 선에 저항을 맞았지만 이제 윗단에 추세 저항을 맞는다 그려보면은 이제 그쪽까지 접근한다라고 하면 2050포인트가 정도가 될 텐데 그 지수대까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지만 2050포인트 때는 지금의 2000포인트 때하고는 좀 다르게 매물 강도가 좀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단기 상승폭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반락이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 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261.60포인트 레벨이 지켜진다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종합지수로 환산하면 한 1995포인트 정도가 될 테니까 설사 뭐 2000포인트가 바로 깨진다 하더라도 1995포인트 정도가 지지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 반등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한번 이 아까 말씀드린 파생 상품의 관점에서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베이시스 약세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매물이 어떻게 좀 출회되는 그런 타이밍도 나올 수가 있겠다. 오늘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물 쪽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좀 시도를 해주면은 지금 약간 이런 불안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동성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기초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가파랐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반락하면서 나타나는 하락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미쳐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시장의 변화 본다면은 투자자분들에게는 고민이 많이 좀 극대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 주식들 또 중소형주들 또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세가 끝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투자 심리도 좀 불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을 끌고 온 모습 자체가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이 상당히 좀 강했다는 점, 그 업종만으로 좀 또 대형주만으로 끌고 왔다는 점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게 매기가 확산이 돼서 부품주나 뭐 중소형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시장의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0포인트 위에서 우리가 항상 투자 심리에서 가져야 될 그 전략의 좀 중요한 핵심은 차별적인 흐름이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순환매로 인해서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약간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IT 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신고가를 냈고 이제는 장중까지 다 따져도 이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IT 업종이 중심적으로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IT 업종의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은 패턴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1월 이후부터 계속 기간 조정으로 이어왔는데요. 이 패턴이 지금은 이제 상승 삼각형의 수렴 과정이 마무리다. 그럼 강세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1월에 만들었던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IT 업종은 새로운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IT 업종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쪽이 움직이면 다른 업종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을 갈 것이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핵심이 삼성전자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죠. 삼성전자 자체도 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오래 쉬었는데요. 기간 조정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마무리되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IT 업종의 흐름은 한번 계속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요. 한번 실적 발표한 다음에 푹 쉬는 그런 모습, 한 달 정도 쉬는 그런 모습, 그 이후에 실적이 또 다음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 분기 말 이전에 한 차례 시세를 내주고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또 한 번의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주기적인 반복 과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상승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이 상승 시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차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전기가스 업종 8%나 내리고 통신업종이 4% 내리고요. 음식료나 제약이나 섬유유복 같은 경우가 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죠. 결국 이 차별적인 흐름, 종목이나 업종 간의 차별적 흐름, 또 업종 내에서도 또 차별적인 그 흐름이 좀 동반이 되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이 또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비체계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아마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 2050포인트 또 205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도주군이 형성이 돼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환매 흐름만으로는 박스권 시세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강세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주도주군의 형성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은 아마 뭐 203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의 모습에서 확인이 될 테고 지금 현재로서는 IT 업종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일단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6월 달에도 보다 더 강하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가 큽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6월 달에도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어떨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뱅가드 매물 소화가 호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 악재의 해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 펀더멘탈적 요인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의 펀더멘탈적 변화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월을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설이 애시당초 나왔었던 걸 잠시 좀 살펴보면은요. 그 위기설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 이 점도 문제로 있었는데요. 이미 디커플링이 많이 심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우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펀더멘탈 개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사상 누각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우리 경기, 실물 경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나왔죠.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가 좀 나온 걸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산업 생산하고 경기 선행 지수에서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보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물론 강도가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은 옆으로 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간헐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약한 신호밖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실물로 느끼는 경기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게 만약에 상승을 턴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향후에 그렇게 확인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기저효과가 가만히 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도 안 좋았고 전달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약간의 반등만으로도 뭐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수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통계 오류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지표를 해석할 때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바닥을 형성했고 향후는 좋아진다. 결국 더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좋아진다. 약간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 경제 지표가 갖는 특성상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요. 이 경제 지표들 중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 중심에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누구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논리일 것입니다. 아마 건설 부분 누구나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쪽이 돌아서고 있는 것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향후에 만약에 이런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한번 이번 달에 나타난 이 경제 지표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주식시장에서 찾아본다면은요, 이 건설업종이 이번 달에 1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업종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싸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번 주에 많이 오르는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업종이 4% 정도 올랐는데 건설업종도 이번에 2000포인트 돌파하는데 3% 정도 오르면서 IT 업종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본다면은 건설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좀 더 개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수급 효과가 변하는 것 자체도 외국인 쪽의 수급의 변화의 핵심 쪽이 이 IT와 더불어서 이 건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지난주에 좀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업종을 한 25%까지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비중만큼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산업재가 15%, 금융 15%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개별 쪽을 약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실적 호전주는 이 실적 시즌에 주가가 반영이 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은 그렇기 때문에 30%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는 제가 요전에는 1920에서 2000포인트 정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0이나 2020포인트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차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19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으로 한번 일단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매수 시점 IT 같은 경우 매수 시점을 노리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기 상승폭 많이 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건드리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반락이 나타나는 조정 시의 매수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LED 조명 관련주가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정대입니다. 네, LED 조명 관련 하락주가 오늘 좀 하락을 하는데요. 그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그 LED 관련 종목들이 1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축소와 그리고 또 기관들과 외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이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이 오늘 좀 지수가 좀 빠지면서 대부분 LED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에 속해 있다 보니까 좀 지수와 함께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명이다. 그다지 염려할 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향후 전망은 조정 후에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LED 조명은 지금 친환경적이고 소비 전력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일반 소비자 시장의 확대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과 그 에너지난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의 정부들이 그 LED 조명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백열등 규제 강화 등 그동안 또 LED 조명 시장의 확대 부담 요인이었던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품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서 좀 경쟁력을 갖추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그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그 과열 양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부 규제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백열등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LED 조명 시장이 성수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꾸준하게 즉 주가와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거를 또 증명을 하듯이 서울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2년 만에 시가총액 2조를 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또 양호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조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향 LED 납품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LED 관련 종목들은 지금의 조정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더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LED 관련주 중에 이제 좀 나는 오늘 정도 사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장중에 봤더니요, LED 조명 관련 종목들이 서울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서울 반도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좀 34,000원 분까지 내려왔다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즉, LED 산업의 최상단의 소재 업체로서 이 회사가 만드는 사파이어 인곳이라든가 웨이퍼를 통해서 LED 조명 칩을 만듭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산업에서 OCI의 그 폴리실리콘이 가장 그 밸류체인의 상단이 있듯이 그 소재가 없으면 태양광 산업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사파이어 인곳이라든가 웨이퍼가 그 LED 조명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고
또 가장 많은 수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요 고객사들에서 그동안의 재고 소진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재고 소진에 따른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로 매수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좀 긴 호흡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보시면 차트를 좀 당겨서 35,000원 정도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반대로 만원 정도 좀 손절가와 만원 폭의 차이로 4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 시점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마톡톡 LED 조명 관련주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률이 어떤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종목들이 수익률이 오늘은 좀 좋지 않네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전 종목이 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IM이 마이너스 4.4, 유진록은 마이너스 2.9, ISC는 마이너스 7.1%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마이너스 7.5 가장 많이 빠졌군요. IM이 마이너스 5%입니다. IM이 중복돼서 두 번 나와 있죠. 네, 매주 금요일 만나 뵙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IM이 마이너스 5%는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어떤 대응을 준비하십니까? 기본적으로 IM 자체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일단 실적이 2분기서부터 상당히 급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일단 1분기를 뭐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양 VCM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필리핀 쪽에서 생산실 이전은 완료되면서 올해 상당히 수율도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부터 해서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뷰가 좀 삐걱거리면서 좀 잘 가던 그런 상황에서 좀 한 차례 좀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1선을 좀 지탱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IM 자체에 대한 기간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권 중심이었던 매수가 유입됐던 그런 상황들 상업펀드 쪽에서 좀 들어왔고요. 기관 쪽 외국인들은 다소 좀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뭐 크게 아직 뭐 수급적인 체킹은 뭐 아직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뷰는 홀딩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차례 뭐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시장 어떤 그런 탓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와 오늘의 코스닥이 좀 급격한 변화가 좀 있고 다소 외국인들에 대한 대형주 쏠림 현상 때문에 일단 매수하더라도 다음 주 초반 좀 상황을 좀 지켜본 뒤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다시 또 매기가 쏠렸을 때는 다시 추가적인 추매를 통해서 좀 더 단가를 좀 낮추면서 좀 포트를 좀 운영하시는 그런 전략이 나을 거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까지는 변함 전혀 없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자체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어디를 고르셨습니까? 예, 어제 여의도에서 이 회사가 IR을 좀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변화가 좀 감지가 되어서 일단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건 상당히 어찌 보면 외풍에 크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이제 자동차 금융사를 설립하는 그런 게 포인트인데 유통 채널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결국 실적으로 좀 개선될 거로 보여지는. 다만 실적이 올해 빠르게 2분기서부터 감익이 뜨는 것이 아니고 내년 실적을 따오는데 하반기부터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퍼를 따오면 한 퍼가 한 7, 8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BMW 구매 고객의 70%가 지금 거의 할부 리스 이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도이치모터스가 수입차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캐피탈 회사를 차려가지고 매장 투자 등을 이런 비용 지출이 좀 많은 상황에서 좀 지금 스프레드를 좀 마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달금리 차이와 대출금 차이를 얻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수익 구조로 하나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자동차 금융사업에 본격적 진출하면서 미래 성장력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적은 꾸준하게 연 20% 이상씩 좀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있었는데 기관 수급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한 5월 한 중순 이후서부터 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좀 계속 들어오다가 증권 상품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단기적인 목표는 한 6,200원 수준으로 좀 정하고요. 손절가는 5,100원. 좀 시장이 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과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이치모터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마감 전략 또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제비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 위조 부품 파문으로 총 23개 원전 중에서 10개가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는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리드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산업자원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절정 규제를 좀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전력요금 피크 제도를 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시에서 5시 사이에 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때에 3배 정도 할증을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좀 20% 할인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방침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앞으로 기업들이 좀 많이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철강주들 전기 요금의 이제 증가에 따라서도 이제 영업이익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철강주들의 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 반대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주들이나 앞으로 좀 이제 냉방기구 관련해서 그만큼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스마트 그리드주들이나 아니면 냉방기구 관련주들, 음식료주들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 그리드주의 상승세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굉장히 스마트 그리드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상승세에서 뭐 상한가도 가고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선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스마트 그리드주에 얽혀서 그냥 바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좀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이제 수요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하신다면은 좀 단기적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스마트 홈 그리드 추진 종합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실용적인 확산 방안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리드를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실용적인 부분들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번 주 굉장히 지금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피는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아왔던 만큼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좀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매수세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로 옮겨오면서 좀 코스피 지수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뱅가드 물량 출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인데,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나 기아차, 현대차 이런 시총 상위주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가 지금 수익률이 한 2.17%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전자산에서 좀 위험자산 쪽으로 그 투자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조금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포함하여 또 지금 연기금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2000선이 굉장히 좀 박스권 상단 부근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상승이 급한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좀 조정세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이제 계단식 상승을 이어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4년 동안 이제 지켜왔던 그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1선 조정이 지금 21선 구간에 지금 와 있는데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는 조금 6월에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지수에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매수에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이번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IT주들, 자동차주들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다음 주에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반등 계속적으로 이어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들도 좀 어느 정도 그 조정이 나온 종목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꼭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만 되는지 그 일정 보겠습니다. 네. 6월 2일에는 버냉키 총재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6월 3일에는 중국 5월 제조업 PMI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6월 6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일요일 날 버냉키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도 앞으로 좀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전의 발언을 조금 살펴보면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좀 어느 정도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게 되면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가 아직 확실히 이제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표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좀 살아나고 있지만 그 이머징 국가들이나 다른 중국이나 그런 다른 여타의 나라들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5월 제조업 PMI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전보다 좀 개선이 될런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떨까요? 전보다 조금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전분기에는 이제 원래는 50.6
40포인트가 나왔는데 이번에 5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준선이 한 5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틀어줄지 아래로 이제 하회를 할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바로 다른 미국에 비해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소비도 그렇고 굉장히 내수 쪽에서도 나라에서 좀 살리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회복이 빠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 22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5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도 경기에 대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한번 다시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한 7, 8월 정도에 그런 추가 부양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확실하게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좀 실속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갈증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수급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연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 5월 15일부터 계속 연기금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LTE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해외 쪽으로 지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릭슨 글로벌이나 스프린트, 베리존 같은 이제 그 다변화되게 이제 벤더들을 형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유럽 쪽이나 남미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 성장에 이어서 이제 외형 확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한 번 더 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 분기에도 흑자 전환도 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제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단기 이평선 지지 후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굉장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11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6,400원에서 6,460원까지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21선인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솔리드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까요?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0%고요. 그리고 기아차 25, J컨텐트리 15%, 그리고 유진노복과 에코프로가 각 20%씩입니다. 네, 수익률을 보면요. J컨텐트리가 마이너스 12.8% 손실입니다.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 유진로봇이 제자리 걸음 보유입니다. 에코프로 11.1% 수익이 났습니다. 이익을 실현했고요. 기아차는 4.6% 수익으로 보유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종목들 가운데 전량 매도와 이익 실현을 하신 J컨텐트리, 에코프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만 오늘은 AS를 듣죠. 네, J콘텐트리가 제가 그때 저번 주에 나와서 반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선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흐름 보인 후에 다시 21선에서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 종목보다 탄력적인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게 낫다 싶어서 우선 여기서 좀 전량 정리하자는 사인을 내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번 눌림목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하고 나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이익 실현 전량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도 지금 상승은 가능한 자리이나 우선은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량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 다시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는 유진로봇과 기아차가 남았고 오늘 추천을 해드린 솔리드 이렇게 세 종목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한번 고려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